이스라엘 대통령이 연달아 한국을 왔던 사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이야기 10부. 이스라엘 대통령이 연달아 한국행을 했던 것. 자, 2010년 6월 8일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이 8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과 수교 50년 만에 첫 대통령 방문이 국빈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트랩에서 내리는 것이 이 기사의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그 뒤로 움직임이 이스라엘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지면서 다른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87세의 나이에 왔습니다. 페레스 대통령이.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5월 20일 날 천안함 최종 발표가 있었고 5월 24일 5.24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월 31일 날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자 있죠. 요즘 이스라엘 맹폭을 퍼붓고 있는, 폭격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로 들어가고 있는 9호선을 특공대가 올라가서 총을 난사를 하는 바람에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9호선입니다. 9호선. 전투함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특공대가 헬기 타고 내려서 총을 난사를 한 겁니다. 구호를 하기 위한 선박에. 이걸로 유엔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요.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87세의 페레스 대통령이. 87세의 페레스 대통령이 오는 동안에 베트남에 들리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요 앞번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와서 카이스트와 대덕 연구단지 방문하고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9호선 공격 이후 베트남 정부가 페레스 대통령의 방문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이슬람 국가들의 반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예고가 되어 있어 관계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온 겁니다.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베트남을 들렸다 오는 것, 그것도 의미가 크지요. 왜? 베트남에 뭐가 있습니까? 베트남 캄9만에 이스라엘 잠수함에 대한 보급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니 페레스 대통령이 베트남에 들렀다가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베트남이 거절을 합니다. 왜? 아니 니들 9호선을 갖다 두들겨 부쉈다며. 특공대를 헬기 태워서 9호선에 내리자마자 총을 9호선에 딱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9호선에 있던 어려진이겠죠.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정상회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버트도 만나고 버스도 타고 신문사도 방문하는 등의 이 행보를 합니다. 이스라엘 특공대가 9호선 총격으로 10명이 사망한 그 와중에 한국에 와서 로버트 카이스트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후에 페레스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언언을 했는지 찾아보니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페레스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중요한 것은 이때
투비아 이스라엘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인터뷰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방문단의 민간 부분 외에도 방위 산업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방위 산업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한국에 와서 이명박 정부와 자 우리 방위 산업 인사들 함께 언행을 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좋으니 구매하도록 해라. 등등까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정부 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거는 기밀이고 비공개 사항이고 또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면 국가의 안보 그런 거에 하긴 함으로 비공개된 그러한 내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 잠깐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뒤에 2016년에 페레스 대통령은 사망을 하는데요. 93세 나이로 이분 히스토리를 보면 국방장관, 외무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교체가 됩니다. 자, 누가 되는가? 루블린 대통령이 되는데 루블린 대통령이 2018년 9월 1일 날 국빈 방문을 대한민국에 요청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빈 방문을 요청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절합니다. 이때 거절했을 때 어떠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는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하잉 호센 대사의 제안을 리젝트, 거절했다고 한다. 예, 근시일 내 이스라엘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태도였다고 한다. 당분간은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외교부와 현지의 언론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까지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2018년 9월 1일입니다. 자, 2018년 9월 달에 이스라엘 루블린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 다음 해, 그리고 또 우리 그때 4.27 남북 공동성명을 또 발표를 했죠. 이 유명한 사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2018년 4월 달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런 화해 무드가 바로 4월 달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루블린 대통령은 9월 달에 우리한테 국빈 방문을 요청을 한 겁니다. 페레스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간 8년 지나서 이제는 루블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거절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2019년 6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회동이 있었지요. 이게 재작년 6월, 2019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1호부터 보름이 채 되지 않아서 2019년 7월 14일 날 이스라엘 루블린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합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6월 30일로부터 보름이 채 되지 않은 7월 14일 날 이스라엘 루블린 대통령은 그 전해에 한국으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계속 한국에 요청을 하여 2019년 7월 14일 날 루블린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때 루블린 대통령은 부인이 사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답니다. 부인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안 됐지만 한국에 방문을 강행을 해서 정상회담 후에 MOU 풍년이 일어납니다. 수소경제협력 MOU, 무슨 MOU, 고등교육협력 MOU, 그리고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FTA.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FTA 조기 타결, 경제협력 크게 확대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외에도 뭐 군사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또 군정부에 관련된 많은 그러한 것을 한국과 협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렇게 잡히긴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 루블린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2019년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7월 달에 이때에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 선안한 문제에 관한 협의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왜냐? 있었다면 묵인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요. 있었다면 묵인했거나 합의를 했다는 뜻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중에 영원한 비밀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호구 잡힌 거죠. 아무런 이 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하네. 독재 정부에서 수구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될 정도로 그런 부실한 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전환이 됐고 촛불정부라고 하는 민주정부에서 정부 들었었는데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네. 이 호구 잡힌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자, 참 집요하죠. 전 참 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제1부로부터 10번째까지 오늘 10번째 꼭지까지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다뤄봤는데요. 참 집요합니다. 아마 오랜 세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민족적인 압박과 핍박, 그 다음에 근세에 들어와서도 유럽에서 독일, 히틀러, 나치로부터 당했던 그 엄청난 피해, 그러한 것이 DNA로 각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동 내에서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난지 보름이 채 안 돼서 50년 만에 첫 방문을, 국빈 방문도 아닌 실무 방문을 감수하면서까지 87세의 페레스 대통령이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무마하고 간 거죠. 남북 간의 화해 모드,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심지어 북미 간의 회담이 열려서 한반도 내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던 2019년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불과 보름도 채 안 돼서 루블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MOU, FTA 등등으로 쫙 깔아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요한 이스라엘,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결국 이곳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조금씩 점점 줄어들어서 요만큼 남을 지금까지 이 집요하게 지금 가자 지구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